심장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혈관이 막힌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그 끝은 대부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입니다. 문제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아프지도 않고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진 아무도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한 스푼의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식탁 위에 올라오는 흔한 재료인데도 대부분은 그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겨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 건강을 망치는 진짜 원인은 뭘까요? 또 한 가지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 중 약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이 우리 혈관 속 쓰레기를 청소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약국에 있지 않을 뿐이죠. 오히려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부엌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탁은 편리함 위주로 바뀌었고 자연에서 온 순수한 음식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좁아지고 막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고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약국에서 수천 명의 건강을 지켜본 약사 이상훈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단 하나의 식재료. 이 재료만 제대로 섭취해도 혈관을 뚫고 뇌졸중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전통적으로 활용됐고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재확인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약보다 음식이 먼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기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염증입니다. 몸속에 염증이 쌓이면 혈관벽이 상하고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나 찌꺼기가 들러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고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염증은 왜 생길까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자극적인 음식, 운동 부족, 그리고 피로. 이것들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경고 모드로 바뀌고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혈관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피가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고 속에서 점점 좁아집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4세 김성자 환자님은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짠 음식도 안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밤잠을 설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피곤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겉으론 건강해 보였지만 속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고 손끝이 저리고 자꾸 멍해지는 느낌.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말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땐 약만으론 부족합니다.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약이 원인을 고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으면 수치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평소 식사는 짜고 달고 스트레스는 많고 잠은 부족하다면 혈관은 계속 망가집니다. 약은 숫자를 낮출 뿐 몸을 고치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식이 곧 약이다. 이 말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탄력 있고 몸이 가볍습니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먹으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굳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식물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 바람, 벌레, 병균을 이기고 자란 식물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자연의 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걸 피토케미컬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식물 속 자연약입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란 환경도 중요합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물속에서 자랍니다. 그만큼 정화력이 좋고 몸속 염분과 노폐물을 빼주는 데 뛰어납니다. 산속 들나물들은 기운이 강해서 몸에 활력을 줍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런 천연 식재료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혈압과 혈관 건강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9세 박호준 환자님은 매일 편의점 음식 컵라면으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검진에서 혈관 안쪽이 굳고 좁아졌다는 말을 들으셨죠? 그 후로 밥상에 한 가지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나물, 그리고 핵심 식재료 한 가지. 3개월이 지나자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몸이 한결 덜 피로해졌습니다. 의사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먼저였네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음식이 병을 고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걸 바꾸면 몸도 바뀝니다. 이제 약국보다 먼저 부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재료는 바로 들깨입니다. 아주 흔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혈관 건강에 정말 뛰어난 음식입니다. 들깨는 예로부터 기름을 짜서도 먹고 들깨가루로 국이나 찌개에 넣어 먹으며 한국 사람 식탁에 자주 올라오던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들깨가 요즘에는 의학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며 혈전을 예방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혈액 속에 생긴 찌꺼기가 혈관 벽에 붙어서 굳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오메가3는 그 찌꺼기가 덜 달라붙게 해주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오메가3는 심장병, 뇌졸중, 고지혈증, 고혈압 등 모든 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메가3는 생선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들깨는 식물성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해서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대체 식품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피가 끈적해지기 쉬운데 이때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훨씬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또 다른 장점은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심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럼 들깨는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첫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된장국, 미역국, 시래기국 같은 국에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국에 들깨가루 넣으면 혈관 건강에 딱 맞는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역도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나물에 넣어 무치거나 김에 발라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단, 들기름은 너무 뜨겁게 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불을 세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 살짝 넣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죽입니다. 들깨가루를 곱게 갈아서 찹쌀과 함께 죽으로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도 부담이 없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한 들깨죽 한 그릇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식단에 들깨를 조금씩만 넣어도 우리 혈관은 점점 깨끗해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요, 혈압이 불안정해서 매일 약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챙겨준 들깨죽을 한 달간 매일 아침에 드셨더니 혈압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도 계속 드셨지만 들깨를 함께 드신 후로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들깨는 약은 아니지만 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음식 속의 의사 같은 존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들깨는 하루 한 번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한 번 먹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조금씩 챙기면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엌에서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들깨가 그렇게 좋으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하루 한 숟갈 꾸준히, 과하지 않게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숟갈, 점심 나물무침에 들기름 반 숟갈, 저녁죽에 들깨가루 넣기. 이렇게 세 끼 중 한 끼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들깨는 약이 아닙니다만 야기하지 못하는 걸 도와줍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를 맑게 하고 몸의 안쪽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들도 들깨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지요. 이 말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천법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에 넣기. 된장국, 미역국, 시래기국 등 익숙한 국에 들깨가루 한 숟갈. 고소한 맛도 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나물에 무치기. 취나물, 깻잎나물, 도라지 무침 같은데 들기름 반 숟갈만 넣어도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들깨죽 만들기. 위가 약할 때, 입맛이 없을 때 아침 식사로 추천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적당합니다. 네 번째, 김에 들기름 바르기. 들기름을 살짝 발라 구운 김은 밥맛을 살려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기. 들기름, 식초, 꿀 약간 섞으면 건강한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면 지겹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들깨는 한 번에 효과를 보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그 힘은 약보다 큽니다. 오늘부터 밥상 위에 들깨 한 숟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은 기름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항산화 물질, 마그네슘이 풍부해 뇌졸중과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숟갈 들깨가루를 국에 넣고 들기름을 나물에 살짝만 더해도 혈관 건강이 달라집니다. 식재료 하나 바꾸는 것, 그게 곧 내 몸을 살리고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희 채널은 약국보다 먼저 찾는 건강 정보, 믿을 수 있는 식재료 이야기, 쉽고 실천할 수 있는 식단 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 끼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